오늘은 조사료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사료는 결국 풀사료인데 염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이 풀사료는 반드시 먹여야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농사료의 경우에는 염소 육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곡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 조사료는 염소 급여에 있어서 가장 주된 사료가 되는 거라고. 조사료 하니까 보조사료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염소는 어디까지나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주사료가 되고 오히려 농사료가 보조사료가 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사료는 과연 얼마나 주느냐, 그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농사료를 개체 중량의 2% 정도를 급여한다고 했죠. 조사료 역시 같은 양입니다. 40kg의 경우에 개체 중량이 40kg라고 하면 거기에 2% 약 800g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일일이 개체별로 몇 g이 될지 이걸 환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수용되어 있는 사육실에 수용되어 있는 전체 마리수, 거기에서 평균 개체 중량을 계산을 하고 그 평균 개체 중량의 2%, 그러면 40kg를 감안한다면 800g이 되겠죠. 그 800g에 해당하는 거를 20마리 무리였다라고 생각하면 16kg 정도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수입풀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요. 티모시라든가 알팔파라든가 또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톨페스큐, 애뉴얼 라이그라스, 연맥,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개 이 수입풀의 경우에 한 덩치, 한 뭉치에 27, 8kg 정도가 보통입니다. 보통 한 뭉치가 27, 8kg 정도 됩니다. 30kg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27, 8kg. 자, 그렇다면 27, 8kg면 40kg 개체 중량을 계산했을 때 과연 한 둥치 가지고 몇 마리 정도 주면 되느냐. 두당 800g을 공급한다고 하면 35마리를 주면 38은 24, 28kg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한 둥치를 가지고 한 30마리 정도를 급여하면 적정량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농우사료는 800g 정도, 즉 40kg 기준으로 했을 때 800g 정도를 정량을 투입하는데 조사료의 경우, 즉 지금 이 풀사료의 경우에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의할 것은 이 풀사료와 농사료는 같은 양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더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료와 조사료를 함께 줍니다. 농사료를 먼저 주고, 농사료가 밑에 있죠, 밑에. 그러면 이 농사료 그 위에다가 지금 풀사료 통이 위에 있는데요, 조사료통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위에 공급해 주는 것이죠. 조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 이 효소가 작용을 해서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흡수되도록 하고 이 사료 효율을 높이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조사료를 꼿꼿이 선 자세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이 풀사료가 지금 농사료통 위에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통이 없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허리를 숙인 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풀어주는 과정에서 조사료는 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먼지가 바로 얼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위에 있기 때문에 꼿꼿이 선 자세로 하면 먼지가 눈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훨씬 작업 편의성도 용이하고
그리고 허리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농사료를 앞에 보시는 이 철망을 통해서 빼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료를 입에 물고 밖으로 흘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조사료의 손실이 거의 나지 않는 겁니다. 조사료를 지금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데요. 농사료와 조사료를 한꺼번에 이렇게 주고 나면 하루 종일 이걸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가면 이 급유통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워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뭉치를 가지고 35마리 정도를 한다 했는데 아까 조금 남았던 그 잔량과 지금 주고 있는 이걸 모두 합하면 30마리에 27, 8kg 되는 이 조사료 한 뭉치가 다 소비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조사료는 과연 어떤 것을 사용할 거냐, 볏짚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주고 있는 풀이 애뉴얼 라이그라스입니다. 각 조사료마다 성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 가치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판단을 해서 지금 애뉴얼 라이그라스로 주고 있습니다. 티모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풀입니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보시는 이 애뉴얼 라이그라스도 가격이 오르기 전에 코로나19 그 이전 330원, 320원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은 420원대, 415원대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뉴얼 라이그라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축이 10마리가 있는데요. 이 10마리에 종모 한 마리, 종모 한두, 그렇게 하면 800g이니까 10마리 계산하면 8kg가 되겠고, 종모까지 계산하면 9kg가 될 텐데, 여기에 9kg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작은 조각으로 한 3조각 정도, 이 수입풀을 보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한 뭉치에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가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뭉치가 떨어지는데, 한 3뭉치, 지금 2뭉치 줬고요. 요 3뭉치 정도 주면 9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적정한 양을 공급했다고 보는 것이죠. 역시 내일 아침에 보면 이 조사료통도 깨끗하고, 또 밑으로 떨어진 농사리통, 밑에 있는 농사리통, 여기도 아마 깨끗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적정한 양이죠. 이게 만약에 남아있다고 하면 너무 많이 준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양을 조절해서 조금 적게 주면 되겠죠. 이 음용수통의 경우에는 제가 이 조사료를 주기 전에 바로 농사료를 주면서 전부 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청소를 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조사료 공급까지 끝나게 되면 결국 농사료와 조사료가 한꺼번에 일시에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료의 경우 이 조사료통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사육실 내부를 보면 이 조사료가 바닥에 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바닥에 깔리지 않은 그런 상태를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꼭 저는 이 조사료통을 이렇게 활용하실 것을 권면드리는데, 이때 이 너비, 그리고 높이, 그리고 각도 얼마나 수거해야 되느냐, 이것이 저도 여러 번 수정을 해서 지금 상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즉 숙이는 그 상태가 바깥쪽보다는 안쪽으로 약간 더 숙이게 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떨어져도 저 밑쪽에, 저 아래쪽에 농사료통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